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명품 중고교 설립이 추진됐다가 무산됐습니다. 법적인 제약이 발목을 잡았고 전라남도 교육청도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선물 풍속도에 변화가 생겼고 특산물 생산지에는 대목이 실종됐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틀째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 전 총장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FA 대허 최영우와 양현종을 낚은 기아 타이거즈가 새 유니폼을 갈아입고 11번째 우승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명문 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법적 한계에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5만 명의 명품 신도시를 지향하는 혁신도시에 열악한 교육 여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하고 인구도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등학교 두 곳에는 전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 3년 사이에 중고등학교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선택할 학교가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시점에 타 지역으로 다시 서울로 온다든가 경기도 이쪽에 내려오신 분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한전은 재작년 이맘때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에너지 공기업 등 나머지 15개 기관도 동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법적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국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와 보편적 교육을 내세워 특수 목적의 사립고 설립에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사립고라든지 국제고를 유치하겠다는 그것은 그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죠. 전남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혁신도시로 옮기려던 계획 역시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주거지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녀 교육 환경이라는 점에서 명품 중고등학교 설립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사무는 국가위임 사무가 아니라 이양 사무인 자치사무로 교육부의 요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국정역사교과서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 4년제 대학 가운데 전남대 연간 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알림이를 보면 전남대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52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조선대와 광주교대, 동신대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남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까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가 116 마이크로그램으로 현재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연무도 많이 끼니까 외출할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비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낮 기온이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내일은 2도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최대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6도, 담양과 화순 7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이 7도, 구례와 보성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남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는 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당은 거리 두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희생된 민주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쓴 반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광주와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진 희생을 거쳐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조선대 강연에서는 현 시국과 정치 문제에 대한 발언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촛불 집회와 광장 민심은 현재와 같은 정치 제도를 확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 개헌을 시사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자신이 그 포용적 지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을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포용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은 없었다. 한편 반 총장 측의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의 연대 분위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반 전 총장의 정체성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주변 인사들을 볼 때 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반 전 총장의 최근 행보가 여러 면에서 애매하다며 설이 지나서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일요일에 문재인, 안철수 두 전 대표가 광주에서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며 지지 모임인 포럼 광주 출범식과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는 22일 김경진, 이용주 의원과 함께 광주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국정농단 사태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두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은 새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호남의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은 수구 패권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정동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개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었던 만큼 반드시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마다 주고받던 선물도 혹시나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당일 배달할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이틀째. 하루 평균 4천여 통을 배달하는 이곳에 맡겨진 양은 오늘만 6천여 통. 매년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량은 늘었지만 선물용 포장보다 일반 우편물이 더 눈에 띕니다. 예, 물량으로 보면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선물 형태로 돼 있는 물량은 줄어 보입니다. 명절 선물 배송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 택배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나가는 물량도 10에서 15%가량 줄었고 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안내되던 비상근무 방침도 없습니다. 추석 때까지도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도 거의 다 못 싣고 나올 정도인데 다 싣고 나오니까 확실히 줄었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지출 그리고 구입에 대한 그런 억압이 좀 사라진 거죠. 좀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임직원들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거나 하면 선물 반송제도를 통해서 그 선물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법 시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관행을 뿌리 뽑자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특산물 선물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영란 세트까지 등장했지만 선물 주문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신강화 기자입니다. 완도 지역 5개 업체가 공동으로 만든 전복 판매 협동조합입니다. 설을 앞두고 선물 주문이 이어지면서 포장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문량은 지난해 설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10만 원 이상의 큰 전복은 주문이 끊겼습니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품인 전복 대신 제수용 생선 등으로 5만 원 미만의 영란 세트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판매가 저조합니다. 택배비 포함하더라도 5만 원 이하 안쪽으로 좀 하는 상품을 몇 종류 만들었고요. 생선, 저희가 생선도 하고 있는데 생선 같은 경우도 49,500원. 청와대 등 관가의 선물로 인기를 끌던 장흥 표고도 고급 이미지 탓에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8만 원 정도 하는 장흥 흑화고 선물 세트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티나게 판매됐을 선물 세트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급인 백화구는 재고 처리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가품 위주로 포장을 해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흑화고나 백화고 고가 상품이 거의 포장을 못하고 있고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우와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수량을 줄여 가격을 맞추자니 선물로서 가치를 잃고 품질을 높이자니 팔리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을 맞아 남도의 특산물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중국 업체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삼구 회장이 권리를 행사할지와 박 회장의 1조 원대 자금 마련 여부에 따라 인수전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영화 곡성으로 유명세를 탔던 곡성군은 올해 더 알찬 관광 정책을 펴니다. 유군기 곡성군수로부터 2017년 한 해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영화 곡성을 통해서 곡성의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켰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역발상이 담긴 저의 기고문이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영화 곡성의 흥행을 주도했고 또 장미축제 역시 축제를 즈음해서 35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9억 원에 달하고요. 곡성 영화와 저의 기고문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는 480억 원에 달한다고 어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단일버스 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전남 최초로 했죠. 천원버스, 일명 천원버스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도를 높였고요. 교통복지 체계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연말 정부 3.0 평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을 교부받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많은 관광객들이 곡성을 다녀간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네, 역시 기차마을과 동화마을 지속적인 그리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차마을은 계속해서 개발 진행형에 있고요. 특히 장미와 초콜릿을 접목시킨 노주 카카오 체험관을 건립 예정에 있으며 또 전국의 연인들을 곡성에 불러 모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11월에 22번째로 국가습지로 지정받은 섬진강 침실 습지와 또 전기기관차의 종착역인 가정역의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 민자유치를 추진하고요. 섬진강 명소화 사업과 대왕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새로운 랜드마크인 대왕강 출렁다리 그리고 석곡의 자연 휴식 체험장까지 수변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체험과 힐링의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네, 관광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을 위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남 최초로 올해 시행하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입니다. 도시 여성에 비해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토서 구입,
또 그다음에 미장원, 화장품, 영화관 관람 등 이런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행복 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서 연간 2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또 농번기 공동급식소는 작년 68개소에서 올해 83개소로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구온난화에서 기후 대응 대체 장목으로 체리, 프론코트 등 소가류 과실을 시험 재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곡성은 뿌리채소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란, 울금, 우엉, 도라지 등 이 작목들을 개발하고 육성시켜서 또 다른 소득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춤형 복지 서비스 그리고 소외 없는 나눔 복지 실현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다음 적극적인 귀농 귀촌을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해서 2년 동안 798세대 1,496명이 곡성에 새롭게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C 성능시험센터, 그다음 고레일 호남인재개발원 올해 첫 삽을 뜹니다. 그리고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민의 고른 소득 증대와 소외 없는 복지 나눔과 또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더욱더 찾아오는 곡성, 살기 좋은 곡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한편 수산시장 인근에는 임시 판매장이 설치돼 일부 점포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수조와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 폐허로 변해버린 건물 안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 조사를 벌입니다. 상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모두 5곳. 일부 보험사가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행히 하루 만에 모든 실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보험금 지급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잔해 정리와 안전 진단 등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기간까지 포함해 다음 달 말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명절 연휴에다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무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수산시장 인근 도로와 공터에서는 임시 판매장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점포는 모두 80여 곳. 건어물 등은 곧바로 판매할 수 있지만 활어 점포는 다음 주에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전기 시설과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료되면은 월요일쯤 판매가 시작되겠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 자녀 가운데 초중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3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은 올해 전국화와 진실규명에 집중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전국화를 목표로 5.18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의자를 전국에 설치하는 망월동 걸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 모은 5.18 자료를 검증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표준 5.18 민주화 운동사를 편찬하는 등 진실규명 작업에도 나섭니다. 화순에서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에서 37살 송모 씨가 함께 살던 자신의 64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송 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송 씨는 아버지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대생 수백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대생을 상대로 주식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대학 주식 투자 동아리 대표 31살 박모 씨를 군속하고 대출 중개업체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박 씨는 대출업체 중개인과 공모해 동아리를 찾아온 여대생 400여 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 10통 김옥중 통장님과 주민이 10만 원, 남구 월산사동 23통 주민 20만 원,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 1리 25만 원, 수원 1리 17만 원, 광희 1리 2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풍림 1리 20만 원, 남석 1리 11만 원, 남석 3리 17만 원, 교원 1리 30만 원, 교원 3리 13만 5천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평산 3리 12만 원, 교촌리 25만 원, 남평중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28만 9천 원, 이창동 3통 주민 12만 원, 6통에서 4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성군 남면 덕성 1리 13만 원, 덕성 3리 17만 원, 분양 3리 30만 원, 보건지소 에어로빅 팀에서 10만 원, 동화면 구림 1리 주민 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구림 1리 8만 원, 남산 1리 8만 원, 장성읍 단광 1리 7만 원, 기산 1리 12만 원, 수산 1리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상호 1리 12만 원, 삼가 2동에서 10만 원, 청운 2동 10만 원, 청운 3동 50만 원, 월산동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